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푸틴에 대한 군사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2일이 지난 가운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으로 이번 우크라 침공을 계획하고 진두 지휘했다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언론은 미국의 관리들이 6일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다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세르게이 쇼이구가 쿠데타를 시도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쇼이구 장관은 부패와 반역죄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이 보도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유는 푸틴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지시하기까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역할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이 멸망한 이후 쇼이구 장관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로 소련의 최후 천덕꾸러기였던 러시아군을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영웅처럼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쇼이구 장관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승리했는데, 이후부터 그의 지위는 급격히 상승했고 그에 대한 푸틴의 신뢰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공 때 쇼이구 장관의 역할과 기대는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이구가 쿠데타를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시한 특수한 군사작전은 3월 2일까지 일주일 만에 종료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러한 작전에 완벽하게 실패하며 엄청난 타격을 입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적절한 전술이 없었고 군수 보급에도 문제가 생겨 엄청난 저항에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1일째인 6일까지 미사일 600여 발을 발사했으며 그동안 축적한 전투력의 95%를 투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이 쇼이구를 비롯한 이번 전쟁을 지휘한 군부에 대단히 분노했고, 쇼이구 장관은 이번에 쿠데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까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요원이 폭로한 양심 고백이 유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그 어느 누구도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실무자들이 침공하면 승산이 있다고 올렸는데, 러시아 지도부는 그것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승리해도 최소 50만 명의 주둔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령이 불가능하고 총동원령이 불가능한데, 총동원령이 내려져도 그 많은 인원에 대한 보급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공 계획이 너무나 비밀리에 수립되어 경제부처에 전달이 안 되었기에 경제 제재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푸틴이 전술핵 이상의 핵무기를 사용해 공멸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중간에서 스톱시키는 실무자가 있을 것이며,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무서워 채찍금도 안 보는 푸틴이 자신과 가족을 희생시키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원의 폭로는 생포된 러시아 포로 군인들로부터 다시금 확인되었는데, 포로가 된 한 러시아 장교도 군사훈련인 줄 알았다며 러시아 국민이 봉기해서 푸틴을 타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애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쿠데타를 일으켜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이것이 반대로 러시아에서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푸틴이 쿠데타 이전에 쇼이구 장관을 숙청시킨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위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임박했으며 오는 16일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6일 7억 달러, 한화로 약 8,522억 상당의 러시아 국채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달러가 바닥난 러시아가 결국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러시아는 이론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충분한 외환 보유액인 6,400억 달러가 있지만 서방이 대부분 자산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시켰는데, 지난 28일 하루에만 루브라 가치가 30% 급락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브라는 약 70% 폭락했습니다. 루브라의 폭락으로 해외에서 루브라의 가치는 70% 줄어들었고, 러시아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 갚아야 할 달러의 부채는 70% 더 불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러시아 국민들은 30년 전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던 경제난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당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루브라로는 아무것도 구입할 수 없었고 오직 달러로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30년 전 끔찍했던 경제난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에서도 금융 핵폭탄에 가장 믿는 구석이 있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무려 2200톤이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달러는 많은 양이 외국에서 보관되었지만 금은 모두 자국 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부유층들이 루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금을 비롯해 명품 보석과 시계 등을 사재기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금과 보석이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러시아 부유층들은 이 시국에 금을 사서 부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 국민들은 과거 경제위기 때 자발적으로 금을 팔아서 극복해냈는데 러시아는 금을 팔기는커녕 금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경제위기를 버텨내려면 국민들의 희생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해 약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이 금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내려는 자세가 국제적인 신용도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고 과거 민주화까지 이뤄낸 한국의 DNA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러시아와 교역량이 많지 않기에 그 피해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한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는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희귀가스를 생산하는 크라이어라는 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소재인 네온과 크립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있어야 하는 특수가스이긴 하지만 일부 희귀가스가 없다고 해서 반도체 생산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 병합 때 급등한 네온가스를 경험한 후 네온, 제논, 크립톤, 헬륨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오는 6대 희귀가스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전쟁의 역량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역량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네온 생산 국산에 성공해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히토리와 같은 광물은 특정 국가 땅에 묻혀있고 자원의 무기화가 가능하지만 희귀가스는 지구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기가 원료여서 생산 시설만 갖추면 어느 국가에서나 뽑을 수 있습니다. 이에 희귀가스를 가지고 고순도 네온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국산에 성공한 것은 지금 앞으로 벌어질 자원 전쟁에 있어서 우리 대표 산업 반도체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기술은 프랑스 산업가스 전문회사에 하루 1700톤의 산소 생산 능력을 갖춘 공기분리 장치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네온가스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힘을 뭉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중국은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에 고전하고 전 세계 강력한 제재를 보고서 성급하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을 천재라고 불러 비난을 받은 바 있었는데 지난 6일 러시아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다시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고액 기부자 해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F-22 전투기에 중국 국기를 붙여 러시아를 폭격해야 한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